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금요일이고요. 봄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5월도 중순이고 보니까 저희도 오늘 저 방송 전에 얘기했는데 참 빠르다. 네. 이번 주도 벌써 다 갔고 5월도 중순이에요. 이런 얘기 나눴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어제 뭐 했나 이렇게 탁 각인되는 그런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뭔가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에 남을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면 더 좋겠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 부부의 대화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고요. 금요일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할게요. 비가 오는 금요일 아침,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현금 사라지나입니다. 아니 근데 현금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네.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오. 얘기입니다. 혹시 두 분 지갑에 현금 얼마나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한 10만 원 있나?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한두 개, 만 원짜리 한 두세 개 이렇게는 넣고 다녀요. 제가 추정해 볼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 갖고 다니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좀 비슷합니다. 네. 이제는 아예 뭐 동전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네. 그렇죠. 동전 지갑 써본 기억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어렸을 맞아요. 때나 썼지 뭐 지금 저는 네. 지갑도 안 가지고 다녀요. 맞아요. 카드 한 장만 들고 아. 다녀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용카드하고 현금 결제, 뭐 이런 간편 결제가 대세가 되면서 현금 사용할 일이 부쩍 줄어들었는데요.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해 지급 수당 가운데 현금 이용 비중이 15.9%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현금 이용 비중은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3년 41.3%였는데 2015년에는 30% 중반으로 내려왔고요.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해서 2019년과 2021년에는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까지 내려왔는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 간편 결제가 많이 확산하면서 이런 현상이 좀 가속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10번 결제할 때 4번은 현금을 썼다면 이제는 한두 번만 현금을 쓴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0대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고요. 30대에서 50대는 신용카드, 그리고 60대 이상은 역시 사람이 돈을 사용하던 습관이 있잖아요. 네. 현금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갑에 든 현금 액수가 어느 정도일까? 이것도 나이대별로 조금 달랐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어느 나이대에 들어간지 한번 맞춰보세요. 50대 현금 보유액이 9만 1,000원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했고요. 60대 이상은 7만 7,000원. 그리고 20대는 2만 7,000원이었습니다. 네. 20대는 그냥 카드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갑에 그 돈이 있으면요 계속 그 돈이 그냥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식당에 가도 그렇고 커피숍에 가도 그렇고 다 카드로 결제하지 현찰 꺼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현금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금을 꼭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왜 현금이 없겠어요. 지갑 들고 다니고 지갑 안에 현금 두둑히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 그리고 현금 착착 꺼내면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결제할 때 이렇게 빳빳한 현금 딱 꺼내가지고 주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럴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로 계산을 하는데 현금 결제 기능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바깥 계산도 현금으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버스를 탈 때 예전에 돈통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돈통이 이제 아예 없어졌잖아요. 네. 현금을 내거나 거스름돈 이렇게 동전으로 거슬러 주는 거 보신 적 네. 있어요? 아예 없어요. 네. 거의 전국을 다녀준 이제는 거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금을 뽑을 일도 없어지는 거죠. 그 현금 뽑을 일이 없어지는데 급하게 현금 뽑아서 쓸 수 있는 것이 ATM기잖아요. ATM기 숫자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ATM 기기가 지난 2020년에 약 8만 7천여 대가 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한 8만 대가량으로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정말 현금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가까운 미래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데요. 실물 화폐를 비롯한 법정 통화 수요를 대체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하면 용어는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 암호화폐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될 때 막 급등락하잖아요. 네. 그걸 화폐로 사용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오늘 한 100원 하던 게 내일 1,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통화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달러 1코인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가 고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화폐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 자산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커지면서 이 탈중앙화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요. 중앙은행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가상화폐에 대응하는 화폐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경우에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은행이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한테 결제하거나 결제를 받을 때는 디지털 화폐 형태로 결제를 하고 결제를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구상까지는 나왔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실물 화폐를 폐지하거나 없애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상화폐로 제가 결제하려고 해요. 전력이 끊겼어요. 통신이 그렇죠. 안 돼요. 오. 그러면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통화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당분간 계속 실물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카드 결제가 먹통이 돼가지고 이거 결제 안 되고 이래서 낭패를 본 적이 맞아요. 있기 네, 때문에 아직은 그런 안전장치가 다 완비될 때까지는 그냥 섣불리 시행하면 안 되겠다 싶고 근데 그거 같아요. 예전에는 조개가 화폐 가치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그러잖아. 조개가 어떻게 돈이야? 나중에는 야 이런 종이가 돈이었대 이러고 묻는 시대가 또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정치 테마주 주의보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투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정치 테마주 혹시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 투자해서 조금 벌었어요. 이런 사람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정치 테마주가 등장하곤 하고요. 거기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학교가 같다더라, 고향이 같다더라, 뭐 이런 것까지는 그런데요. 진짜 황당한 사연도 많거든요. 사돈의 8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아 거기가 누구랑 관계가 어떤 후보랑 관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 그 회사 주가 뜰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제 손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금융감독원이 정치 테마주 60개 종목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72% 그러니까 4개 가운데 3개꼴로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대다수가 시장 대비 고평가된 중소형주고 주가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높아서 그냥 편승한 불공정 거래라든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종목은 테마 소멸과 함께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당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데 좀 있으면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럼 주가가 먼저 반응해가지고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주로 개인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일찍 들어가면 그래도 좀 드실 수가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나한테 정보가 왔을 때는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큰일 납니다.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피해 본 분들 많고 걱정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외인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조금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종목에서 특별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정치 테마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장 전체 평균이 한 67%니까 월등히 높은 수치인데요. 정치 테마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42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실적, 공시 등과 무관하게 정치 이슈로 주가가 급등락 현상을 보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추종 매매를 부추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고요.
불공정 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시장 교란 행위도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거 없는 소문과 풍문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추종 매매하기보다는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보신 뒤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긴 안목으로 하시는 게 투자인 거고요. 그렇게 짧게 단타치로 들어가는 거는 투기죠. 투기. 네, 그렇죠. 투자하셔야죠. 네,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레저 도시 1위 서울입니다. 레저 도시 1위 서울. 그러니까 서울이 매력적인 도시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은데요. 네네. 미국의 여행 전문 매체 글로벌 트래블러가 주관한 2025년 레저 라이프스타일 어워즈에서 서울이 최고의 아시아 레저 목적지 부문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레저 라이프스타일 어워즈는 2013년부터 매년 최고의 레저 목적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이 대만 타이페이, 일본 도쿄, 태국 푸켓, 싱가포르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대만 타이페이가 1위였는데요. 그리고 서울이 2위였는데 이번에 서울이 다시 1위에 오른 겁니다. 서울이 레저 도시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레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서울이 레저하기가 그렇게 좋은 도시였나? 거기를 갸웃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스포츠 개념의 레저뿐만 아니고요. 각종 즐길 거리가 더해질 수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레저라고 하는 개념으로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류 콘텐츠, 쇼핑, 미식, 등산과 야경 관광, 다채로운 축제 같은 다양한 문화, 레저, 인프라가 아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하는데요. 실제로 서울관광재단은 비즈니스와 레저를 결합한 일명 블레저 도시로서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신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의 레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글로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도시에 이렇게 큰 강이 있죠. 지하철 네. 타고 닿을 수 있는 멋진 산들이 있죠. 이제 큰 공원도 생길 거죠. 3년 연속 최상위에 오른 이유가 있죠. 서울의 매력, 세계인들이 더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720만 원 주거비 지원입니다. 720만 원 주거비 지원 어떤 분들에게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최대 2년 동안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요. 나흘 뒤인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가 지난해 33만 5천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21만 명이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에 따라서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 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원 기간 가운데 아이가 또 출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까지로 또 늘려준다고도 합니다. 네, 반가운 주거비 지원 소식인데 이게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범위가? 당연히 무주택 가구여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한 가구여야 합니다. 또 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고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그리고 또 월세 13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이 반전세 월세 가구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뒤에 실제로 집주인한테 내는 월세를 더한 금액이 13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전세대출이자 월세 납부세액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전세대출이자 20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주거비 지원은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서 분할 지급이 되고요.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만약 이 기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임신, 출산, 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 정보 만능키 아마 주부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 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문의하면 되니까요.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신 다음에 지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이 점점 더 촘촘히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거 흘려 듣지 마시고 정보를 꼼꼼히 알아봐서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도 봄비가 내립니다. 자세한 날씨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 내린 봄비로 아침 공기 속에 습기가 가득한데요. 오늘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제주에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중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남해안에 또다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경북과 충청까지 확대됩니다. 자세한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으로 매우 양이 많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경기와 강원, 충청은 최대 40mm, 그 밖의 수도권은 최고 20mm 정도인데요. 소나기가 내릴 때 벼락과 함께 우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해졌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2도, 강릉 26도, 전주 24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충청 이남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이어집니다. 내일 오후에는 중북부 곳곳에 비를 뿌리겠고요.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와 강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순서로 꾸며봤는데요. 가정의 달 특집으로 부부의 대화법에 대해서 오늘 특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정의 달 특집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리연구가 이보은 선생님, 개그우먼 이희경 씨, 그리고 가수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보은 선생님하고 신희선 씨 금요일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래요. 더 반가우시죠? 네. 아니 제가 목요일마다 크게 한 짐씩 들고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빈손으로 오니까요. 뭔가 허전한데 제가 오늘 이호선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머리도 좀 채워가고 마음도 좀 채워가서 앞으로는 남편에게 조금 좋은 말도 좀 건네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와, 좋다. 근데 오늘 부부의 대화법이란 주제가 앞에 써 있는데 네. 미혼이거든요. 네. 확실해요? 네. 예비. 아니 섭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장애인 아나운서랑 동갑인데 맞아요. 제 친구들은 다 결혼을 거의 다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저희 단톡방 같은 거 보면은 네. 애기들 사진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네. 저도 빨리빨리 장가를 가지 않겠나 네. 그런 팁을 좀 얻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대화법 알아가면 완전 1등 신랑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엄마 아빠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싸우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또 특별한 금요일의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우리 호선쌤의 왕팬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네. 왔고, 제가 지금 올해로 한 결혼 10년 차 됐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 싸우고 알콩달콩 잘 살아왔는데, 이제 그래요? 앞으로의 여생도 어떻게 하면 더 깨를 뽑을까? 아. 오늘 대화법을 좀 잘 배워가 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부부의 대화법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 대화법을 알려주실 분 소개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 갈등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분이죠.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 뚫어뻥 이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아. 진짜 뚫어뻥이야. 네, 저희 오늘 이제 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요즘 정말 대화가 특별히 부부간의 대화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요즘은 정말 까딱하면 내 배우자랑 100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요새 대화를 잘해야지 하지만 사실은 대화가 뭐냐 물어보면 이제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이렇게 맞네.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어떡해. 계신데 그렇다. 여기 보니까 이제 기혼이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일단 한번 잠깐 여쭤볼까요? 나는 결혼을 해본 적이 있다. 있다. 내려보시고요. 예. 한 번 이상. 그 한 번 이상. 여기 또 오늘 또 특별히 방청객도 오셨는데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손을 안 드는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나는 애가 있다. 애가 있다는 거. 높이 드세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결혼 안 했는데 애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 사실 우리가 애 또 키워가며 인생을 굉장히 요새는 오래 살아가는 과정이라 이 부부가 진짜 오래 삽니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 결국 둘이 남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둘이 살 때나 애가 있을 때나 떠나서 둘만 남을 때나 대화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도 4분 계시잖아요. 네. 요즘 도대체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 조금 궁금한데 네. 우리 이재용 MC님 어떠세요? 저는 아직 애가 어린 막내가 있으니까 애 얘기 주로 하고요. 제 또래 다른 친구들, 애 다 큰 친구들 보면 부부간에 무슨 대화라니. 너무 슬퍼. 완전 슬퍼. 대화라는 건 뭐 건강한 일이 아니야. 우리가 그럴 일이 없어.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요중에 또 이제 신혼에 가까운 그렇죠. 이혜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인데 네. 처음으로 둘이 손붙잡고 건강검진을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오. 요즘은 건강이 메인이에요. 아. 그래서 대화가 오래 뭘 먹을 살아야 돼. 것인가 그런 거. 그러기에는 아직 젊은인데. 근데 건강 주제 나오면 중년이에요. 그래요? 네. 그다음 우리 이보은 선생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밖에 비 와? 날씨 이런 얘기. 오늘 뭐 먹어? 그래, 뭐 특별한 거 있어. 그래요. 특별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포인트는 있어요. 몇 시에 들어올 건데? 관심이 있네 또. 아주 중요해. 이제 관심이라기보다 이제 검사. 검사죠. 네, 네. 우리 희경 씨는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좀 이사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사를 가면 어떤 느낌으로 갈까?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희 아이 계획도 세우고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떤 환경에서 키워야 될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제 부부들은 뭔가 일이 터져야 대화가 많아져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인선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이제 그 다툼을 계속 보고 자라셨잖아요. 다툼도 보고요. 예, 네, 많이 봤죠. 애정도 보시고 예. 이제 희노애락을 다 보셨는데 네. 요즘 부모님들이 어떤 대화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서요. 아. 예, 자주 뵙는데 조카가 4명이다 보니까 조카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예. 거. 근데 저는 이제 저 되게 동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네네. 왜 내 관심은 없지? 어. 이랬는데 두 분에서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 나 자식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또 것 곧 같아. 뭐 결혼하셔가지고 애 낳고 그러면 결국은 또 조카가 그 손주가 또 하나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또 제 대화의 주제가 또 늘어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여기 방청객 여러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또 결혼하셨더라고요. 나는 뭐 대화도 하지만 우리가 얼굴 표정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오셨어요. 그죠? 난 몇 요즘 분이 어색해. 이런 걸로 사실은 대화도 하지만 이런 걸로 좀 다툼도 한다. 이런 일상들이 많으실 텐데 어느 분이 좀 한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궁금해. 네. 오, 용기 내셨어요. 준비하셨어. 용기 내셨어요. 저는 주로 제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네. 남편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그만하라고 아들이 이제 알아서 할 나이도 됐는데 맞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좀 적당히 하고 그만 좀 하라고 하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내가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양육 방식.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 요거는 이제 네. 아무튼 작작해라. 예, 그만 좀 해라. 그렇죠. 근데 그 남편의 잔소리는 아마 자녀에게만 하진 않을 거예요. 잔소리는 일종의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지금 말씀해주신 우리 선생님께도 잔소리 꽤나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 일단 우리가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잘 못 끊어요. 이제 힘 다 빠져야 말하지 못할 수준이 돼야 말하게 되거든요. 기다려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한 남편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일단 우리가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대화도 하지만 정말 대놓고 화를 내게 되는 게 또 부부간의 일이라 그럼 우린 도대체 부부싸움의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부부싸움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연령대에 따라서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또 곧 주제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주로 이제 2030에 결혼한 세대들은 습관 맞추는 거. 치약을 가운데 붙었지 그래, 않냐? 맞아. 붙었지 않냐? 시간 때문에 싸워. 몇 시에 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TV 채널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특징이 있다면 이제 40대 넘어가면 그는 뭐 돈 때문에 싸워요. 아유 돈이 웬수야. 부모의 돈. 위로 부모님 부양해야 되죠. 자식들은 점점 커가죠. 대출은 또 막아야 되죠. 복잡한 일들이 많죠.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또 바람을 핀다. 왜 그러는 또 거야, 징글징글하게. 그러다가 이제 한 60 이상 넘어가잖아요. 야. 그때부터는 나랑 24시간 사는 이 배우자하고 삼시세끼 해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또 싸워야 돼요. 뭘 먹어야 되냐. 아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안 싸우는 순간 없고 또 섭섭하지 않은 순간이 없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더 섭섭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정보업체를 좀 활용해 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약간 젊은 세대들은 도대체 어떤 걸로 싸우나 20대, 30대, 20부터 한 39세까지 쭉 살펴서 내가 이런 말 들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부부싸움할 때 나를 열받게 하는 우리 부부싸움이 휘발유를 붓는 바로 그 말은 이 말이다라는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일단 남자들의 결과입니다. 우리 남편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열받아. 어떤 말인지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알려줘야겠다. 첫째, 부부싸움할 때 이 말 들으면 부부싸움 하다가 열이 더 받아. 발작 버튼. 첫째, 야 말을 말자. 야, 야. 말을 마. 말 마. 두 번째, 여기 당신이 항상 그렇지 이러지 않죠. 야, 네가 그렇지 뭐. 네가. 그래, 네가 그렇지. 세 번째, 야 이혼아 갈라서. 그래, 이런 말 쉽게 하면 안 돼. 네 번째, 야 그 남편 옆집 남편이 그렇게 좋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남편은 옆집 남편에 비해서 이러니 저러니 아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주 질색한다는 거죠. 싫어하는구나. 남편만 열받겠습니까? 아내도 열받죠. 우리도 우리 열받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런 얘기하면 나는 정말 뚜껑 열려 하는 이런 결과들 나왔는데요. 아내들 이런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싸움할 때 바로 그 말 똑같아요. 말을 마. 내가 너랑 야 말도 마. 야 진짜 너 비슷하다. 가. 뭐 이런 얘기 있죠. 두 번째,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맞아, 진짜 화나요.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 말이야. 뭐가 힘든데? 이런 얘기. 세 번째, 네가 그렇지 뭐. 저거 네가 그렇지. 최악인데? 이거는 뭐 존재를 날려버린 이야기죠. 네. 마지막.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시작한 거야. You know what I'm saying? 뒷목 잡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집집마다 나를 확 올리는 그리고 나를 확 기분 나쁘게 하는 이 말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궁금하잖아요. 네. 도대체 우리 이재용 국장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갑자기 확 불을 세게 올리게 하는 그런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저는 집에서 레벨이 높아지면 막 언짢아져요. 데시벨. 애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제가 몇 번을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게 자제가 안 되나 봐요. 계속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다음에 또 계속 그러니까 아야 됐다. 또 나오는구나. 됐다. 또 이래버리네.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애한테 소리 지르는 게 더 싫어요?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게 더 싫어요? 애한테 소리 지르는 게 더 싫어요. 아빠야 아빠. 정해가 네. 우리 예인 씨는 어때요? 저는 사실 진짜 사소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거지를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네. 제가 요것만 보고 하려고 했어. 꼭 보는 중간에 설거지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러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어나기 전인데 전에. 그때 저는
화가 확 나요. 그쵸. 그다가 안 할래.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그쵸. 그리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부부간의 속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 이 속도가 잘 안 맞아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맞아. 두 분 얘기만 들어도 저희 업계는 늘 성숙입니다. 우리 이보은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요. 아, 이게 주말에 왜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점심은 나가서 먹을까? 그럼 아.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횡단보도 앞에 이제 사람들이 좀 있을 때 뭐 먹을까? 삼계탕 먹을까? 갈국수 먹을까? 뭐 족발 먹을까? 막 이러면 아무거나. 김새요. 너무 화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말인데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나한테 밥을 해주지 왜 나가서 나를 사줘 이 얘기인 거예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걷다 대고 그럼 관도 그럼 집에 가서 밥 먹어 그랬는데 제가 목소리 톤이 약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 주변 사람을 왜 소리 질러? 이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죠. 네. 집에 가서 나는 밥 먹고 이 사람은 본인이 잘 끓이는 라면에서 먹고 한 이틀 동안 말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소하잖아요. 보통 웬만한 집은 요거 3주짜리예요. 그러니까. 3주짜리인데 이틀 만에 그래도 해결이 되셨네요. 해결했죠. 예. 어떻게 해결했냐면 답답한 사람은 나니까 네. 내가 커피 마실래? 이러면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화해를 했어요. 그렇죠. 먼저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이 꼭 정해져 있어요. 그죠? 우리 희경 씨는 어때요? 저는 이게 먹는 걸로 싸우는 거 비슷한데 약간 케이스가 달라요. 저는 배가 고프면 좀 많이 예민해지는 그거 뭔지 알아요. 화가 많이 나요. 화가 많이 나지. 근데 남편이 또 되게 좀 자상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점심에 우리 나가서 데이트하자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빠 너무 좋아 하고 이제 나갔어요. 네. 근데 우리 남편이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계속 드라이브 느낌으로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들어가자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가다가 오빠 우리 여기 고깃집 들어갈까? 그러면 아니야 자기한테 이런 걸 먹일 수 없어. 더 맛있는 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몇 번은 참았어요. 근데 한 1시간째 도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2시가 됐어요. 나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나 여기까지 끌어오르는데 내가 이제 표정 변화가 탁 굳은 걸 아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갈까? 그러니까 이미 나는 김이 샜어. 김새치. 그러자. 그거 먹자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제 오빠는 자기가 신경 써줬는데 내 표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저희는 좀. 그러니까 저는 제발 그냥 그래서 지금은 물어봐요. 밥 먹으러 어디야? 거기 어딘데? 그걸 내가 내비를 찍을 테니까. 그렇지. 기름값이 밥값이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집은 또 맛이 없다. 맞아. 더 화가 나. 그냥 얼굴 그냥 가야 돼. 분식집 갔어요. 맞아. 분식집. 이게 아니 이거 뭐 남 얘기 아니죠. 우리 다 비슷하죠. 어떻게 한 집에 사세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랑 샀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말 할 때 난 진짜 화가 나. 이런 상황에 정말 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을 이렇게 건드린 이런 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생각해 보면 부부 싸움을 할 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다양하시겠지만 그 중에 진짜 압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혼해. 진짜 안 돼 이거는. 이거 진짜 옛날에 그 왜 방귀가 잦으면 똥 나온다는 얘기 있죠. 아침부터 좀 심한 얘기 하나요? 네. 너무 와닿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혼회를 많이 하는 집은 결국은 마치 그 말이 예언처럼 성사가 됩니다. 이상할 정도로. 이걸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이렇게 불러요. 마치 내가 이 말을 계속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혼회란 말은 사실 아무리 내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하더라도 이를 악물어야 돼요.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입을 벌려서 주먹을 틀어 막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관계를 망치는데 그중에 최악의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이혼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보니까 대부분 또 나이를 좀 먹었네요. 그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죠? 20세기 얼굴들이에요. 그만큼 오래된 또 같이 산 역사도 오래됐다는 얘긴데 그러면 도대체 오래 산 사람들을 우리가 중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중년들은 도대체 왜 이혼을 할까? 이혼 사유도 있죠. 우리가 뭐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혼 사유는 우리가 모조리 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정말 우리가 부부가 이혼을 할 만큼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저런 싸움도 해봤다. 어떤 것이 가장 넘버원 아이템일까요? 우리 이보은 선생님. 제 생각에는 예.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걸 로또 맞추는 것보다 더 안 맞아. 안 맞아. 5천 원도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맞아. 그래서 근데- 당신이 나의 로또야. 네. 안 맞아. 근데 이 안 맞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게 시댁 문제가 결부가 되면 안 맞는 게 이게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때문에 만약에 뭐 시댁이 뭐 보증을 좀 해서 막 우리 집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러면 영락없이 이건 안 맞아서 끝나더라고요. 야. 보증 안 돼. 아니 시댁도 어려운데 보증까지 들어가면 요거는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맞아요. 요거는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드리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들은 사실 비슷합니다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 중년의 이혼 다툼 주제가 바로 첫 번째 자녀였습니다. 자녀. 자식은 어려도 싸우고 중간쯤 커도 싸우고 자식이 이제 크다못해 늙어가도 싸워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이가 성장하고 또 애들이 커가면서 다툴 일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이 이 살아가면서 잘 되면 괜찮아. 잘 되면 괜찮아. 근데 아시죠? 이 세상에 4종류의 자식이 있는 거. 최고의 자식이자 첫 번째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와, 이야. 최고. 그 자식 중요한 거 우리 집에 없다는 거. 네. 왜 없어? 두 번째 자식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그만해도 땡큐죠. 네. 세 번째 자식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안 아픈 게 어디예요. 근데 네 번째 이제 최악의 자식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제가 제일 크게 웃으셨어요. 클라이에서. 농담 삼아 뭐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야. 사실 생각해 보면 멋진 아버지를 닮은 자식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훌륭한 어머니를 닮은 자식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쭉 커가면서 뭔가 안 되면 그 배우자를 닮아서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배우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능이 낮은 것 같아. 옛날에 당신 공부 못했지. 그렇게 애를 옛날에 쥐잡듯이 잡더니 애는 이렇게 망가졌잖아. 결국 그래서 당신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된 거야. 배우자 탓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잘 컸다가도 이 인간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애들이 삐딱선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살아가는 모든 세월 동안에 이 자식이 안 된 게 너무 속이 상해서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건데 그걸 내 배우자가 공감을 안 해주니까 그냥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흰머리 뽑아줄 나이에 등 긁어줄 나이에 자식 때문에 오히려 이어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가 외도입니다. 외도. 징그럽게 요새는 외도 한 번 안 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진짜 왜 이렇게 딴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외도라는 행위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인생을 태워버리는 행위예요. 맞아요. 이거는 내가 한 번의 도덕적 실수였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쉽게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일종의 습관처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용서하는 걸 우리가 값싼 용서라고 불러요. 오히려 충분히 이 사람도 반성하고 숙고할 기회를 가져야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다고 외도했다고 해서 다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 사람과 함께 조율할 시간을 가져보고 이 사람도 회개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 꼭 받아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외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겪게 되는 건 외도한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외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된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상상해요. 그럼요. 맞아. 이 상상이 이게 사람을 아주 미쳐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질문을 할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혹시 인선 씨는 인선 씨 아니, 왜 놀래요? 왜 놀라지 말아요. 오늘 주제가 저랑 질문이 많네요. 이제 혹시 이제 배우자 내가 결혼을 했는데 예.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럼 혹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상상을 해봤는데 벌써?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런 경험도 있어서 그냥 싹 다 갈아엎어버려야죠. 갈아엎어 주세요. 한 번의 기회도 없이. 저는 기회는 없었어요. 여자친구한테
기회도 없었고 부부라면은 법적으로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는 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예, 예. 그러면 희경 씨는 어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떨 것 같아요? 아 저도 아니 하도 친구들이 안 들키면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길래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물어봤는데 네. 아 저도 배신감이 너무 커서 혹시라도 안 들켜도 저는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죠, 그거를? 언젠가 이제 알게 되면. 후에 알게 돼. 그 관계가 언젠가. 끝났지만 나중에 내가 알게 됐을 그 때. 관계였더래. 근데 네. 끝났대라는 얘기를 더 나중에 슬퍼. 알게 돼도 네.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성경에 10계명이 있는데 11계명이 나타나지 않은 게 있다. 그게 이제 들키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데 농담 삼아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만 사실은 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생에 굉장히 큰 이 심장에 구타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맞아. 일단 외도는 안 된다. 그러나 안 돼.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말 것, 또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말 것 대신 꼭 이 사람에게도 함께 살아왔던 그 세월의 다른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상담 받아가면서 이 사람이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상처 입은 나도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려요. 그리고 나서 뭐 이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건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서 결정해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년기에 또 이혼을 많이 하게 되는 또 다툼을 많이 하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이에요. 아이, 돈.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어. 나왔어. 돈이 웬수야. 그리고 돈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벌려지질 않아요. 근데 중년이 되면 이 돈을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탕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로는 주식으로. 많이 어려운 적이 있으셨죠. 네. 또 때로는 주식도 있고 요새는 그렇게 도박도 많아요. 거기다가 퇴직금 받았는데 이거 어디다 뭐 투자했네 하고서는 다 날려버린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꼬이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또 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건 아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돈이 어려워지잖아요. 남편은 퇴직을 해요. 아내가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경제력이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내가 사실 돈을 벌면 얼마나 땡큐예요. 돈을 안 벌고 둘이 손가락 빠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네. 그런데 아내가 딱 돈을 벌어오는 순간 남편이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네가 지금 돈 번다고 유세하냐. 이거 어려워져요.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이혼과 관련된 다툼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대화가 싸움이 되기 전에 다툼이 되기 전에 잘 마무리하고 잘 방법을 좀 발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이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경청 중요하죠. 네. 눈 바라보고 고개 끄덕이며 그랬구나. 이거 이제 그랬구나 하면 배우자가 뭐라 그래요? 기술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기술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이걸 쉽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만 이제 그 과정에 금지어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혼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묵사발을 만드는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말, 우리 다툼에 불을 만드는 그 말, 내 아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말,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말들은 금지하지만 꼭 기억할 것. 반드시 이 말만큼은 하지 말아줘라는 걸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뭐라고 부르냐? 버튼이라고 불러요. 버튼. 일명 2개의 버튼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눈 2개, 콧구멍 2개, 귀 2개죠. 그래서 버튼도 2개예요. 어떻게? 하나 발작 버튼, 또 하나 안심 버튼이 있어요. 그중에 발작 버튼은 가능하면 누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보통 상대 배우자가 잘 몰라요. 근데 알면서 일부러 누르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배우자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 남자는 이 말을 가장 힘들어하는구나. 내 아내는 이걸 가장 힘들어하는구나. 이건 알고 이건 이를 악물고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지어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금지어를 알고 있고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훌륭한 부부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금지어를 안 쓰는 이 배우자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봤어요. 내 배우자가 사랑스럽다면 그 이유는 뭘까? 배우자가 사랑스러운 이유 10가지를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자, 일단 우리 누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이재용 MC부터, 우리 이재용 국장님부터 시작해 진짜 볼까요? 궁금해. 10가지입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10가지를 쓸 쓸 수가 없었어요. 아, 왜 이렇게 횡해요? 네 가지도 제가 아니, 왜 이렇게 고민을. 횡해? 첫 번째 내 아이의 엄마니까. 야, 이거 쓴 다음부터는 쓸 말이 없었는데 어, 두 번째가 무서워.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여자. 그리고 나와 공동명의자예요. 제가 지금 뭐 집이고 뭐고 잠시만요. 공동명의자. 야, 이거 재밌으라고 이렇게 아니, 쓰는 거죠. 이거 경제 공동체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하긴 하지.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 옛날처럼 착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제 괜찮고. 그다음에 이미 진행 중이신데요. 어떡하지? 예, 이제 처럼은 이제 뭐 아니 긍정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채워갈 것들이 많은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마술사다. 제가 볼 때는 한번 상담받으러 오셔야 되지 않겠나. 근데 사실 우리 이재용 MC께서 굉장히 유머가 많은 분이시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배우자 이야기할 때 또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맞아요.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상담은 꼭 한번 오세요. 자, 우리 예은 씨는 가세요. 어떨까요? 제가 네. 한번 볼까요? 저는 일단 제가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였죠. 말을 예쁘게 하는 거. 네, 맞아. 그랬고 야 너라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부르지 않아요. 존중하네요. 네가, 뭐 너가, 야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재밌어요. 개그 코드 비슷하고 가끔 잘생겼어. 아니 대놓고 잘생겼어. 예, 그래서 가끔 잘생겼고 그리고 늘 메뉴는 제가 정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고 리모컨이네요. 취했을 때 데리러 와요. 그리고 제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보은 선생님께 많이 배웠지만 근데 초반에 맛이 없을 때도 끝까지 먹어주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네, 대단한 그래- 인내력인데. 네, 제 일을 또 존중하고 응원해주고 대화가 잘 통하고 그리고 제가 아이와 강아지를 많이 좋아하는데 저와 결이 비슷해요. 이렇게 한 10가지. 네. 대단한데요. 어렵게 사는구나. 잘 살겠다. 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네, 이 집은 상담 안 받아주세요. 그래요. 네. 합격인가요? 그런 것 다행입니다. 같아요. 네. 굉장히 듣기만 해도 좋은 말이죠.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랑에 빠지고 오랫동안 잘 사는 부부들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자, 이제 우리 이보은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채웠어. 야. 길어, 제 길어. 생일날 쓰셨어요. 제 생일날 미역국을 매년 끓여준다. 이야. 제가 네. 이거를 받기 위해서 미역국 끓이는 거를 열심히 연습시켰어요. 그래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요리는 내가 하지만 설거지는 꼭 남편이 한다. 분업이 돼 있네요. 세 번째는 행복한 아침 목요일이 제가 새벽 3시에 출근을 아. 하잖아요. 근데 지금 6년이 됐는데 6년 동안 스튜디오 저희 사무실까지 매일 아침 새벽 3시에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줘요. 쉽지 한 않은데. 감동이야.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출장 갈 때만 빼놓고 네네. 그리고 행복한 아침을 굉장히 모니터를 잘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 MC분들이 굉장히 잘 드시면 오늘 굉장히 맛있었나 봐. 그리고 제가 좀 말이 빨라지면 오늘 시간이 좀 촉박했네. 이렇게. 애정이거든. 네, 굉장히 좀 든든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댁과의 교류에 앞장을 섭니다. 중요하죠. 제가 시댁하고 별로 이렇게 트러블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장서서 굉장히 고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섯 번째는 내 주변인을 일단 잘 챙깁니다. 중요하지. 우리 호선 선생님, 우리 예인 씨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알고 그래서 잘 챙기는 편이고 일곱 번째는 무엇보다도 제 자존감을 굉장히 높게 해주는 사람이라 네, 무조건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늦은 시간에 혹시 미팅이나 아니면 밤 약속이 있을 때도 절대로 저한테 전화 안 합니다. 무관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저에 대한 배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야, 너, 네가라는 호칭을 전혀 안 씁니다. 이야,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데요. 좋고요. 그다음에 열 번째는 저의 일과 생활을 굉장히 존중해 줘요. 멋진 남편이시네요. 진짜.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남편 위인전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아니, 위인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매일 신혼입니다. 상담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담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여기 상담받을 분은 국장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예은 씨도 그렇고 우리 네. 이병훈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나 놀랍게 공통적인 상황이 좀 보이죠.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혹시 남편이 같은 건 아니죠? 아니죠. 네네.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이 공통점이 많은데 우리 희경 씨도 진짜 기대가 돼요. 저요. 저도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어서 네. 첫 번째는 이제 아빠처럼 잘 챙겨줘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아빠의 사랑에 대한 좀 부재가 좀 늘 있었는데 정말 아빠처럼 잘 챙겨줘요. 자녀 챙겨주듯이. 그다음에 집안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집안일을 거의 90% 이상은 남편이 다 하고 10% 제가 도와주는 느낌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엄마도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하고. 진짜 고맙지. 그다음에 사랑 표현, 애정 표현을 진짜 많이 해요. 사랑해, 여보 사랑해를 하는 서로가 한 30번에서 50번 이상 하루예요. 네. 대화의 절반이 사랑해라고. 할 말이 없는 건 상담 아니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그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영상을 찍어도 재밌고 뭐 아무튼 너무 즐겁고요. 그다음에 애교가 진짜 많고요. 세상에. 또 듬직해요. 네, 애교가 유도 선수 많으면서도. 비슷한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또 듬직하고 잔소리를 진짜 안 해요. 부럽다. 예, 새벽에 들어와도 잔소리를 안 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잔소리를 안 해요. 포기한 거 아닐까? 아니요. 제가 한번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바로 이제 유자차 꿀물을 타가지고 해장을 바로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저의 일을 항상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응원해주고 일단은 가끔 잘생겨 보여.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아니, 싸우는 것 같아. 아니 우리가 각자 방에서 이걸 작성해 왔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똑같아요? 진짜 비슷해. 깜짝 놀랄 정도로 비슷하네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네 분을 봤는데 상담받을 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이 세 분은 상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선 씨께는 여쭤보지 않았지만 인선 씨도 아마 나는 이런 남편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 한두 마디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남편만 되자 내려가지만 말자라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 세 분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서 사랑받아요. 아직 내가 결혼할 때가 아니구나. 아. 좀 더 채워야겠다. 그런 속성을 좀 채워야겠다라는 제가 오히려 상담을 받는 느낌이에요. 뭐 이 세 분을 보니까 그럼 네 분인데 지금. 근데 선배님 보니까 약간 우리 아빠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 안쪽에 감추어진 수많은 그 심장 안쪽에 쓰여진 글씨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이지영 MC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한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인선 씨가 조금 전에 나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것 같다. 나는 평균 정도의 남편을 생각했는데 그건 넘어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좋은 걸 보면 좋아져요. 그리고 더 좋은 걸 보면 더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된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노출된 인선 씨는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저는 그럴 것 확신해요. 같아요, 진짜. 네.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요. 그렇다면 중요해요. 덧다봉. 덧다봉.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배우자랑 산다는 게 이렇게 기쁨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쁨의 고백만으로 또 가득 차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 나는 정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늘 하시죠. 네. 네. 그런데 이번 생엔 안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담도 받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도 받고 또 유튜브 같은 것도 요새 많이 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을 해봐야 되겠다. 저런 것도 좀 노력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꼭 알아야 될 부부간의 최상의 부부 기술, 부부의 대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함께 좀 나눠볼까 해요. 중요해. 나눠볼까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먼저 말해요. 그리고 끝까지 말해요. 그다음에 지 말만 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분은 다음 생에까지도 못해요. 두 번째 계속 듣기만 해요. 맞아요. 세 번째 결국 내 말을 못하고 대화가 끝나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연습해요. 근데 다음에 또 못해요. 그리고 나서 억울해가지고 나중에 병이 걸리죠. 화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화는 상호작용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을 나는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내 배우자에게 제가 이제 몇 분께만 좀 여쭤볼까요? 우리 여기 방청객 중에 이제 보면 부부간에 대화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한쪽이 또 말을 많이 하기도 할 텐데 나는 우리 집 부부는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한다. 이런 얘기 혹시 주실 분들 계실까요? 네. 네. 저희는 남편이 네. 주로 말을 많이 하는데 한 7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하루 일과 회사 일이라든가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면 저는 리액션 아니면 조언 그렇게 하는데 조언하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리액션. 오늘도 방청객에서 리액션이 좋으시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예. 이렇게 보면 집집마다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죠. 여기 중에 보니까 지금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말씀이 없으셨는데 혹시 남자분 중에 한 분 제가 그냥 갑자기 좀 여쭤볼게요. 남자분 중에 한 분 우리 집은 누가 더 말을 많이 한다 혹은 어떤 말을 주로 좀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하시면 아니, 네, 두분 다 네, 주눅 들어 저는 계셔. 설거지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아, 설거지 때문에 어떤 설거지 예. 때문에요? 아니 좀 깨끗이 안 한다고 잔소리 좀 하고. 내가 설거지를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냐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럼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세상에. 오, 너무, 짠하다. 너무 스윗하시다.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는데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해도 맨날 못한다 그래요. 아니 제가 보니까 얼굴이 설거지를 그렇게 잘하게 생기진 않으셨어요. 지금 그러나 표정이 억울해. 하는 게 어디예요? 글쎄 그게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맞는 너무 수긍을 잘하셨어. 근데 한 번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하는 게 어디야? 네,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뭐 이렇게 뭐 약간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할까 아니면 아예 하지 말까 하고 한 번은 이렇게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게 어디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생님? 하는 게 어디야? 하는 게 어디야. 그렇지. 이거 있나? 아니 제가 볼 때 이제 좀 남자들도 좀 약간 길을 펴야 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들어 계셔. 제가 얼마 전에 그잖아도 저희 남편이 정말 가사를 정말 많이 도와주거든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빨래를 막 돌리더니 설거지를 막 고무장갑을 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를 좀 돕는 척하느라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거지통 옆에 이렇게 들이댔더니 어디 남편님 설거지 하시는데 감히 이렇게 들이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옛날 남편들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요즘 남편들 정말 애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기특하고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부의 대화 스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꿀 떨어지는 부부들은 어떻게 아우 사랑해 이럴 것 같잖아요. 요거는 결혼 한 10년 차까지가 맥시멈 해야 돼. 그 뒤로는 이제 힘들어져. 사랑해가 혀가 잘 안 돌아. 사랑해. 기운이 없어서 사랑할지도 몰라. 뭐 이렇게 가는데 놀랍게도 아주 오래 산 20년, 30년 산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또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랑해라는 말보다 괜찮아였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게 뭐냐면 단순히 사랑을 넘어서서 당신이 하는 이런 실수까지도 나는 당신을 포함하는 관계로 그렇게 이해하는 관계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래요. 사랑은 짜릿하지만 괜찮아는 안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쩌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을 표현할 때 그게 사랑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 괜찮아란 말을 우리 부부도 좀 많이 사용해보면 참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내가 사랑해 하는 거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이재용 MC님께서는 내 배우자가 나에게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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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고마워하나 봐요.
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하면 그게 이렇게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선 씨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했어. 아내가 나에게 어떤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게 괜찮아였어요. 아, 괜찮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프리랜서로서 남들 앞에 보이는 입장으로서 네네. 실수도 많이 할 텐데 제 사람만큼은 괜찮다고 해주는 게 괜찮아. 자기가 괜찮아 이렇게. 네. 우리 이보은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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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해주고 네, 칭찬해주고. 잘했어. 우리 희경 씨는요? 저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예인 씨는 어때요? 저는 그래도 신혼이라 아직까지는 이뻐? 예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아니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쁘단 말이 저는 좋아. 이해가 돼요. 저도 제 남편에게 뭐 어떤 말을 원하냐면 뭐 잘했어 이거 다 좋은데요. 호선 씨 참 예쁘다. 예뻐 보이고 싶어요. 저희 아직은. 남편이 이거 네. 처음에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계속 요청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제 옆에 자니까 전 옆에 남편이 제가 이제 남편이 옆에서 꼭 자야 돼요. 제가 다리를 그 사람에게 올려야 제가 잠이 와요. 남편이 거의 쥐가 나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호선 씨 참 예쁘다. 침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저녁에 또 돌아오면 호선 씨 오늘은 더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저는 아주 황소처럼 일합니다. 근데 이게 제 말은 뭐냐? 내가 이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인지 그 사람에게 캔디가 되는 그 말은 내 귀에 캔디인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 어떤 얘기 듣고 싶어? 당신 어떤 말이 좋아?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의외의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말이 때로는 굉장히 간지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대요. 그래요. 산 사람 소원 왜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 배우자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스무고개 하지 마시고 주관식 또 우리 스무고개 맞춰봐. 이거 땡 저거 땡 저거 에이 이거 안 되고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미리 선포하듯이 알려주고 배우자가 그걸 알아듣고 용기 내서 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을 했을 때 기꺼이 어떻게 나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좋다. 나 그 말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이뻐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렇죠. 근데 진심은 안 느껴지네요. 아니 진짜.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 기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정말 잘했어 고마워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야 아버지 니네 아버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남자 없었다. 네 아버지 정말 애쓴 남자다. 네 아버지 진짜 성실한 남자다. 이 남자의 아름다움과 기여를 기꺼이 공표해 주셔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야 니네 엄마 같은 사람 없다. 너희는 꼭 잊지 말고 니네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니네 엄마처럼 헌신적인 사람 없어. 이렇게 제가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이제 사춘기 막 들어가 중1 막 이럴 때 저희 애 아빠가 저희 딸을 딱 앉혀놓더니 딸아 너는 아빠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당연하죠. 얘기해요. 근데 조금 있다 저희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딱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해라. 저는 막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의 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희 아들이 저를 위아래로 한번 쭉 쳐다보더니 나이 많고 뚱뚱한 여자랑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유언장을 매번 돌려 바꿔 쓰는데 그 하반기 유언장에 그 녀석 이름은 뺐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 배우자의 기여를 기꺼이 그 사람의 눈앞에서 더 나아가 아이들 앞에서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앞에서 저희 그 애 아빠에 대해서 정말 전 칭찬도 많이 하고 저는 감탄해요. 저는 감탄합니다. 야, 니네 아버지 너무 훌륭하지 않니? 네 어떻게 엄마가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이건 전생애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재를 아름답게 보고 존재를 고마워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꼭 부부간에 해야 될 대화의 스킬이 있다면 역시 애칭이 있으면 좋아요. 애칭. 애칭, 귀엽게 부르는 말, 그렇죠? 혹시 애칭 있으세요? 궁금하다. 그냥 이름 부르는. 이름을 혹시 그 아내도 우리 MC님을 어떻게 애칭이 아니 그냥 오빠라고. 오빠. 근데 이 나이에 그렇게 부르니까 어떤 네. 때 좀 징그럽더라고요. 아니 해 줘도 난리야. 근데 생각해 보면 아내에게도 애칭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내에게 애칭을 만들어준다면 어떤 애칭이 좋을까요? 태호 엄마. 자기야 그거 말고.
태호야 개명해라. 네,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혹시 애칭 있나요? 저는 오빠라고 해요. 오빠, 그래요? 오빠. 네, 오빠라고 이제 뭐 결혼하면 여보 당신 한다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 그냥, 오빠. 네, 오빠 이렇게 네, 네. 부르는 것 자,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애칭은 없고요. 네네. 특별히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말이 전 너무 좋아요. 어떤 거요? 저는 남편을 이런 말하면 나 돌 맞을 텐데 네. 아니 하셔도 돼요. 돌 준비했어요. 네네. 남편을 나의 하늘이라고 해놨어요. 어. 우리 남편은 저를 나의 여신이라고 해놨어요. 아, 하늘과 그래서 여신. 딱 전화 뜨면 나의 여신. 야, 정말 상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가지가지하네요. 근데 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진짜 멋있어요. 네. 우리 희경 씨는 어때요? 저는 그냥 오빠한테 오빠미 이렇게 부르고요. 오빠미. 네, 그 오빠. 우리 오빠는 나한테 부잉미 이렇게 어렵다. 오늘 어렵다. 아침부터 뭐 쌀 근데 이름이야? 쌀? 이게 뭐냐면 결국은 미는 아름다울 미. 결국 이건 뭐냐면 일반- 우리들 간의 암호예요. 우리들 간의 사랑의 암호거든요. 대단하다. 참고로 저는 저희 남편을 귀염둥이라고 어. 부릅니다. 영국이라고 불러요. 저희 남편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누나. 교수님 누구한테 상담 받으세요? 저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존재에 대한 아름다움을 기꺼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우자에게 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의 스킬이 있다면 그 대화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라포,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신뢰 관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배우자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꽃처럼 예뻐해 주셔야 돼요. 그냥 예쁘다 말해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얼굴을 볼 때 다 늙었어요. 얼굴 볼품 없습니다. 생김새가 그리고 우리는 점점 못생겨질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순간에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아유 우리 당신 참 예쁘다. 우리 자기 참 예쁘다. 우리 여보 참 예쁘다. 예뻐해 주시고 뺨 만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존재가 꽃처럼 피어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의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단어들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만 성취해도 우리는 내 배우자와 또 다른 꽃길을 걷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들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꽃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한 것 같아. 요거 하나만. 네네. 저 친구들은요. 네. 무슨 부인하고 얘기만 하면 싸우게 된대요. 네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딱 한 가지 조언만 해주시면. 얘기를 덜 하세요. 와 진짜 대박이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다툼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그때는 잠깐 멈춰 주셔야 돼요. 홀드 딱 멈춰 주셔야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 내가 새로운 화제를 꺼내는 게 더 나아요. 새로운 주제를 꺼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우리에게 보통 싸움의 주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제들을 알고 있다면 그 주제는 멈추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부 대화법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오늘은 비 오는 금요일입니다. 날씨 자세히 들어볼까요? 문단열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날씨입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껴있고 공기 중에 가득한 습기 때문에 다소 꿉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남해안과 제주에는 물폭탄 수준의 폭우가,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우산은 꼭 챙겨주시고요. 미끄러운 도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에는 또다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경북과 충청까지 확대됩니다. 자세한 비 예상 보시면요.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으로 양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오후부터는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요.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에는 최대 4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최대 20mm가 집중됩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벼락과 함께 우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해졌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강릉 26도, 전주 24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충청 이남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중북부에는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와 강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025) 경기 어린이 박람회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박람회 개막일에는 아동인권, 안전, 복지 분야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를 포상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앞으로도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껏 꿈을 키우고 또 도전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새 또 주말에 설렘이 있는 금요일인데 비가 옵니다. 네. 올해 이상하게 주말에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오늘은 비뿐 아니라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the next channel A